안녕하십니까, 양이아빠입니다. 오늘 11월 13일 수요일 8시네요. 정각에 출근하러 나왔습니다. 오늘까지 구독자 수 1577명이 됐고요. 모든 구독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금 구독자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질문이 좀 많이 있어요. 영상 올리고 나서 질문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질문들에 대한 좀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특히 터널에서 무슨 일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터널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터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모르고 지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심지어는 터널의 시청 건축가로 이거 터널과 관련 없는 질문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최소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고 지원을 하셔야겠죠. 제 채널의 영상들을 좀 보시면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알 텐데 그걸 좀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안타깝죠. 그런 걸 좀 알아야 되니까 아는 게 중요하죠. 가장 최근에 나온 최근에 입찰된 고속도로의 공고 내역을 보고 어떤 과업이 있는지 일을 하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터널에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지원한다. 이거 조금 위험성이 있죠. 뭘 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우리가 지원하는 게 전기잖아요. 그래서 전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전기 안전관리자가 됩니다. 주 선임자가 있고 보조 선임자가 있겠지만은 전기 안전관리를 선임하는 자가 있고요. 보조 안전관리자로 기능사는 보조 안전관리자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기 기능사 자격증, 전기 자격증은 다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기능사 자격증을 있다 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오늘은 터널 업무에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거는 터널의 과업지시서입니다. 과업지시서라면은 이 터널에서 관리 용역을 맡은 업체가 직원들을 상대로 어떤 일을 하는지 말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밀양지사 영산터널 엊그제 입찰이 끝난, 개찰 끝난 거기에 대한 과업지시서고요. 공개된 자료입니다. 여러분도 찾아보실 수 있어요. 전기, 기계 설비 및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하여 운영 관리 용역을 시행한다. 시설 운영, 터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점검과 정기적 적기 보수. 적기 보수란 말은 즉각적인 보수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검하다가 고장난 게 발생했는데 이거를 고장 보고만 올릴 게 아니라 지금 안 고치면 이게 더 큰 고장으로 날 것 같아. 그런 거는 소모품이나 이런 건 적기에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모품이나 이런 것까지 보수까지도 과업에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 관리라 하면은 흔히 야 내가 보수를 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과업지시서에 적혀 있어요. 보수도 포함이 돼요. 자, 본 과업지시서는 전기, 기계, 설비, 통신 시설물의 운영 관리를 대행하는 것이다. 이제 국가시설물을 대신해서 이렇게 관리해 주는 거죠. 아파트나 빌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근무 형태랑 용역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설계서가 들어갔거든요. 여기 과업지시 설계서를 업체가 이미 냈어요. 설계서를. 그죠? 그거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거고 인원 구성이 여기 같으면 13명인데 이거를 어떻게 짜든지 간에 24시간 운영돼서 이 터널의 관리가 빈틈없이 공백 없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 이 인원 구성은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라 그런 자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1인이 항상 그 선임 안전관리자를 그러니까 1인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변전실이 정전이 나거나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전기실의 UPS반이나 이 수전 설비에 대해 조작할 수 있는 사람 기능사는 안 되겠죠. 기능사는 조작하면 안 돼요. 산업기사 이상 사람이 조작해야 되니까 한 명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24시간 내내. 그래서 한 명은 계속 교대로 돌아가야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무 계획서를 작성해서 발주처에 작성해서 도로공사에 내면 되죠. 이 계획서는 업체가 알아서 조율을 하면 됩니다. 직원들. 그래서 이제 3조 2교대가 나오든 4조 2교대가 나오든 4조 3교대가 나오든 그거는 모든 터널이 같지가 않아요. 거기 있는 근로자들하고 협의니까 어떻게 협의하든지 간에 사업주는 협의를 해서 그 상급 기관으로 알려주면 되는 거죠. 자, 하는 업무, 과업 대상 시설물. 과업 대상이 이제 너희들한테 맡긴 시설 관리 종류죠. 수변전 설비, 그러니까 수전전 설비, 이거는 이제 변전실 수전 설비의 전체 판넬 있죠? 전체를 말하죠. 그죠? 거기에 보면은 수배 전반, UPS반, 위상발전기, 각종 차단기, 그 판넬 전체를 말합니다. 그죠? 특과압 인입설로 이거는 이제 특과압 인입은 그 책임 분계가 한전으로 돼 있지만은 판넬 자체는 이게 건물주에 해당되죠. 그죠? 인입은 저 한전 인입 전주까지만 한전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MF 직전까지는 한전께 맞는데 계량기구 뭐 다. 하지만 관리는 시설주한테 있다. 그럼 시설주한테 관리 대행을 맡은 업체가, 즉 우리가 보긴 봐야 된다. 그죠? 뭐 열화상이라든지 이런 건 뭐 코로나 발생이라든지 이런 건 다 뭐 수전 설비에 해당되는 거고 관리하는 사람 한전이 내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죠? 자기네 그거라도. 그다음 조명 설비, 터널 안에 그 조명 있죠? 그거하고 비상 조명, 가로등. 터널의 입구부에 보면은 입출구에도 가로등이 있습니다. 여하튼 지도를 봐야 되나? 흔히 터널 같은 데 보면은 터널이 어디 있을까? 무령산 터널. 여기 보세요. 터널 안에 터널 시설 관리에 우리가 그렇지만은 그냥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가로등 같은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터널 밖에도 등이 있습니다. 등이. 이런 등도 관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철도 터널이네. 도로 터널을 볼게요. 어디에 터널이 있을까? 여기 있네. 네. 여기에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가로등이 있죠. 예. 이 가로등 전기가 가까운 터널에서 오거든요. 터널이 어딨냐? 이쪽이구나. 여기 앞에 터널이 보이죠? 이 터널에서 전기가 와서 이 가로등을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저 멀리 갈수록 가로등이 없어요. 그죠? 터널 입구 직전하고 출구 쪽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등도 터널 시설 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가로등 제어기, 그죠? 전력 간선 등. 전력 간선은 이제 말 그대로 선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 선로, 그, 쇠관으로 가기도 하고, CD관으로 가기도 하고, PE관으로 가기도 하는데, 그런 관로에 파손이 있거나, 뭐 그런 것까지 다 봐야 된다 이거죠. 터널 외부에서 가로지르는 이 라인, 이 밑에 매설 관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쭉 오거든요, 관로가. 그 관로의 손상 여부까지도 봐야 된다.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 방제 설비. 방제 설비는 아파트랑 똑같아요. 이거 아파트에도 다 있잖아요. 그죠? 화재 감지기, 유도 표시등, 비상구 소화전, 피난 연락갱이 없죠? 피난 연락갱은 그 터널에 가면은 이게 어두워서 보일라나 모르겠어. 안 보이네. 터널 중간쯤 가면요. 요게 있어. 객문. 여기 문이 보이죠? 여기는 터널인데 여기 문이 보이죠? 이 문을 열면은 건너편 터널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쪽에 화재가 나면은 터널 출구로 나가기보다 이 문을 통해서 반대편으로 가면 이렇게 나왔잖아. 오히려 살 수가 있어요. 이게
피난 연락경입니다. 이 문에 대해서 이건 방제 설비예요. 문이 닫혀요. 저거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히팅 케이블은 터널 안에 소화전이 있어요. 그 소화전에 그 배관에 물이 얼지 않도록 케이블이 쭉쭉쭉쭉 감겨 있어요. 전기가 상시 공급됩니다. 겨울에는 그거예요. CO2 CO2 이거는 그거죠. 그 산소를 없애고 가스를 한 방에 이제 방출하면서 산소를 없애면서 질식 소화를 시키는 그 장비입니다. 게이지 설비, 각종 그 계측기죠. 터널 내 진입 차단 설비. 진입 차단 설비는 아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하도 많이 나와서 요런 거죠, 요런 거. 예, 요런 거. 터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관제실에서 원격으로 통신 연결로 된 원격으로 쭉 내려서 차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고. 정보통신 설비, 이게 좀 가장 중요하죠. 터널에서는 그 전기는 기본적으로 입사할 때 무조건 필요한 거고, 통신은 관리사무소에서 모든 터널을 관제는 통신으로 합니다. 그래서 통신이 좀 많이 중요해요. CCTV 카메라, 도로 전광판, 가변차로 신호기, 이게 LCS라고 합니다. 전광판은 VMS라고 하고, 비상전화, 터널 안에 노란색 전화가 있어요. 비상방송 설비, 그리고 지하 재방송 설비, 그리고 많죠. 터널 환기 시스템도 통신에 연동이 됩니다. Z펜도. Z펜은 이제 터널 안에 큰 펜이 있어요. 요게 터널 천장에 달려 있어요. 요거를 화재가 나면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오염도 측정기, 공기질을, 여기 있는 계측기들이 공기질을 보고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Z펜이 작동합니다. 이런 설비를 말하는 거고, 자동 제어 설비, 이거, 지금 요게 다 통신이에요, 이게. 이 여기까지가 다 통신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여기 보면 전력 감시 설비. 전력 감시 설비는 뭐냐면은, 이 수전 설비 전체를 이 전력 감시 설비와 연동되어서 PLC가 신호를 체크합니다. 지금 어떤 차단기가 움직였는데, 혹은 컴퓨터에서 그 제어반 컴퓨터에서 조작을 하면은 이 전력 감시 설비를 통해서 이쪽으로 전달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거다. 환기 설비도 이거죠. 요쪽에 다 환기 설비에 해당되는 거고, 정보통신 설비가 이 전체를 말하는 거죠. 컴퓨터 설비, 컴퓨터는 다 제어반에 있죠. 컴퓨터 서버는 뭐냐면은 CCTV는 계속 그 한 달치를 법적으로 보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 네트워크 설비, 이거는 모든 장비가 랜, 광스위치 뭐 이런 장비들로 연결돼야 되니까 그런 장비를 네트워크 설비라 하는 거고, CSU는 컴퓨터 장비들은 그게 있어요. 그거죠. UPS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백업 장비, 전원, 이것도 일종의 UPS 같은 겁니다. 예, 그런 거고. 라우터는 IP가 서로 충돌하지 않게 흐름을 해주는 거고, 이건 다 통신 용어입니다. 그 터미널 서버, 마찬가지로 다 통신 장비고, 부대 설비, 프리젠테이션, 이거는 이제 터널에서, 소방 훈련 같은 거를 할 때, 이 훈련하는 교육실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거를 펼쳐놓고 영상을 틀고 합니다. 냉난방, 위생설비, 급수설비 이런 건 다 아시니까. 자, 저런 것들을 하고요. 저런 거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일상점검, 특별점검, 분기점검, 반기점검, 주간점검, 일간점검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보고서를 계속 남겨놔야 되고, 어떤 화재나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그걸 보고서 책임을 따지죠. 특히나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됐거나 위험안전관리자 선임됐거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된 사람들은 저런 보고서의 유무를 따져서, 작성 유무를 따져서 법적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선임자는 자기가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이런 보고서, 일상점검 보고서를 남겨놔야겠죠. 안 남겨놓으면 자살행위입니다. 그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여기 보면은 기술자들이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아파트나 빌딩 똑같아요. 조장이 있으면 조언이 있고, 그, 설비에 대해서,
설비에 주 선임자가 있으면 보조 선임자가 있죠. 마찬가지로 업무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하는 거고, 지금 상세하게 보시면은, 지금부터는 상세하게 점검 기준이 나오는데, 전력 설비는 이거 아파트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비상전원은 이것도 발전기랑 UPS 아파트랑 동일하죠? 예. 조명 설비만 조금 달라요. 터널 내 터널 등하고 가로등이 포함이 됐고, 또 조명 제어기 이것도 일반 아파트에도 있죠. 예. 그리고 자동 제어 이거는 아파트에도 PLC 소프트에 이게 다 있어요. 중앙 제어 감시반 이것도 있을 거고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전력 제어도 있고 환기 자동 제어 이게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건 터널의 Z팬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Z팬에 대한 오염도 측정 이거는 다 자동으로 기록이 남아요. 이거는 자동 계측 자동 제어 비코와 블로 이것도 아까 계측기죠. 이 소화전에 물분무 동전 히팅 케이블 요거를 겨울에는 점검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여름에는 이거를 차단해 놓고 겨울에 키는데 겨울에 제대로 전력이 작동이 되는지 히팅이 되는지 온도 상태랑 확인 안 하면은 동파됩니다. 그러면 터널 화재에 대응이 안 되겠죠. 이게 겨울엔 중요하고요. 급수 시설은 터널에는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지하수를 팝니다. 그 근처에 지하수를. 그게 소화전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수도처럼 계속 펌프질을 화전했을 때 못하기 때문에 그 물탱크가 수조가 큰 게 몇십 톤 되는 게 설치가 됩니다. 보통 한 10톤, 작으면 5톤 이런데 그런 탱크의 누수 여부나 뭐 그런 것도 혹은 레벨 게이지 그런 것도 다 해야 되겠죠. 점검을. 갱문은 아까 보여드린 갱문인데 그게 개폐를 하고 나면 2분 안에 자동으로 닦여야 되는데 그게 닦이나 안 닦이나. 왜냐면 안 닦이면은 연기가 반대로 넘어오겠죠. 화재로 대피했는데. 그런 걸 점검하고요. 표시등은 순찰차로 쑥 순찰 돌면서 각종 등이 들어온 게 있나 없나를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보는 거고. 화재 탐지 이거는 고장난 게 있으면 바로 이제 중앙에서 감시가 되죠. 뜨죠. 알람이. 비상경보 설비도 마찬가지로 오작동의 여부는 계속 뜹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내가 어디 아파 나오니까 신경 쓸 거 없고 터널 진입 차단 설비는 월 1회 이거를 직접 테스트를 합니다. 야, 내려봐.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다 지금 테스트하는 중이에요. 사고가 나기 전에 내렸다 올렸다 합니다.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한번 해보는 거고. VMS랑 LCS는 전광판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전광판이 있죠. 이것도 VMS라고 합니다. 요 VMS 표출이 사무실에서 표출하는 현재 사고 나서 터널 차단합니다. 이런데 표출이 되는지 그거를 점검하는 거고 CCTV는 전송이 안 되면은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관제실에서 보고 있으니까. 녹화는 이게 녹화 기록이 30일 이상은 무조건 돼야 돼요. 법적으로. 30일 이하로 기록이 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이상 된 건 또 없애야 돼요. 그 이상 된 거는 백업을 해서 줘도 안 되고 유출을 해도 안 되겠죠. 원격 제어 기능 상태는 CCTV가 좌우로 움직이는지 줌이 되는지 뭐 그런 거를 확인한 겁니다. VDS 이것도 하나의 그 전광판인데 전광판 중에서도 그 터널 안에 조그만한 게 있어요. 지금 이런 전광판들은 그 우리가 제어하는 거고 VDS는 그 터널 내부 상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혼자서 표출합니다. 지능적으로. 측정치 전송 표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끔가다 다니다 보면은 현재 당신의 차량 속도는 현재 당신은 몇 킬로 달리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속도를 줄이세요. 이렇게 지가 나를 판단해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 있죠. 그런 전광판을 VDS라고 합니다. VMS랑 LCS는 그런 게 아니라 관제실에서 관제 요원이 터널의 전체적인 상황을 모니터하는 상태에서 운전자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를 보여주는 게 전광판하고 가변 차선 표시기 LCS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비상전화는 터널에 다니다 보면 내 차가 어디 고장 났어요. 어디 섰어. 그럼 터널에 전화가 혹시나 안 돼. 그러면 터널의 관제실로 연락하고 싶은 그 옆에 노란 전화가 있거든요. 그걸로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음? 아, 비상.
이런 거. 예, 터널에 보면은 항상 요 전화기가 있어요. 노란 거. 요거 수화기만 누르면 바로 예, 따로 이 버튼을 누르거나 뭐 안 해도 그냥 수화기만 들어도 전화가 돼요. 요렇게. 이거는 옛날 버전, 요새는 다 이래 돼 있어요. 전화기만 들면은 관제실로 전화가 갑니다. 자, 그 다음 비상방송, 라디오 재방송 송출, 방송가, 그 비상방송은 뭐냐면은 라디오 재방송이 뭐냐 하면은 이제 터널 안에 들어오면은 터널 안에 송출되는 주파수를 한정이 있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라디오를 차단하고 관제실에서 내보내는 마이크 방송이 송출됩니다. 어떤 채널을 듣든지 간에 라디오를 차단하고 가로채는 거죠. 그래서 라디오를 재방송한다. 라디오를 관제실이 송신을 하고 수신을 하고 평소에는 라디오를 다시 보내요. 근데 비상시가 생겼어. 그러면 라디오를 잘라. 라디오를 자르고 내가 하고 있는 마이크를 보낸다 이거죠. MIC로 방송을 한다. 그 얘기죠. 예, 그 얘기입니다. 마이크, 그 얘기고. 자, 네트워크, 각종 모뎀 상태. 모든 장비는 모뎀이나 광 컨버터나 스위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통신 상태. 광 장비는 전부 다 링크 상태가 나오죠. 중앙 서버에서 감시가 됩니다. 그거고. 도로 결빙 방지, 용설액. 이게 이제 제설 차량이나 어느 터널 관리 사무소든지 간에 그 근처에 보면 제설 창고가 있어요. 그 신속하게 그 보급을 하기 위해서 제설제가 모여있는 창고가 있는데 그런 거 처음에는 제설제들이 물하고 섞여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 고체 상태나 가루 상태로 있다가 제설액을 뿌릴 때 그거를 물과 함께 제설 차량에 넣어서 섞습니다. 그 전까지는 섞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물과 접촉이 안 된 상태로 보관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거죠. 그 액도 마찬가지로 그 액이 따로 있거든요. 염화칼슘이 바로 뿌려지는 게 아니라 물하고 같이 뿌려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 평소에 보관이 잘 됐는지 햇볕을 보면 안 되니까. 펌프하우스, 네, 이것도 다 물을 지하에서 올려서 이걸 제설액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기상정보 상태 이게 기상대가 같이 있어요. 제설창고 옆에는 현재 기상 상태랑 풍량이랑 그 풍량 측정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이건 소방 훈련할 때 쓰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프레젠테이션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거 작동 상태 보는 거고, 네트워크 설비 아까 했고, 관리동 항온환습기. 항온환습기가 한마디로 에어컨이죠. 전기실 안에 이게 있는데 그 습도 관리하는 에어컨 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예. 엄청 시끄러워요. 계속 틀어져 있는 거죠. 1년 내내. 그리고 보일러를 틀기도 합니다. 어떤 그 관리동들은. 급배수 및 위생기기, CO2 소방 설비, CO2도 관리동도 CO2가 있습니다. 관리동 바로 옆이 전기실에 붙어 있는 관리사무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전기실을 불을 끄기 위해서 관리동까지 CO2를 방출을 합니다. 근데 이때 사람이 나가야 되잖아요. CO2가 방출되는 순간은 문 다 열면 안 돼. 다 닫혀 있죠. 그럼 사람 있으면 죽어요. 그죠? 산소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걸 관리해야 된다. 인입설비, 정기점검이죠. 예, 정기점검에서는 인입설비 이렇게 다 해야 된다. 절연장, 접지장, 절연내력, 적외선 열화상 측정, 품질, 전력 품질이죠. 이거를 정기점검, 이제 분기점검이죠. 분기점검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콘덴서 누유, 요거 보는 거고, 여기 보면은 점검 주기가 있어요. 월간, 분기, 연간이. 이걸 보시고 하는 거예요. 요거대로 보고서가 작성되는지 계속 보는 거고, 보통 가장 고장이 많이 나는 게 통신입니다. 사실. 이 MMI라는 거는 모니터 상으로 우리가 계측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통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여기 있는 장비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원격으로 다 확인이 돼요. 그죠? 원격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게 다 통신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통신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전력 설비나 이런 거는
다 유관 점검을 해야 되겠죠. RTO가 뭐냐면은 RTO반이 전기실에 설치가 돼야 전기실에 있는 모든 설비의 현재 상태, 내가 어디 아파, 나 지금 과부하야, 이런 내용이 RTO반을 통해서 그 사무실 관제실 모니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RTO죠. 이 정도고, 이거는 정밀 체크리스트. 이거 각 설비를 점검할 때 그 점검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터널 조명 제어기. 실제로 이제 현장 점검 나가면 요거를 들고 하나씩 체크하는 거죠. 점검자 한 명 있으면 옆에 한 명은 기록을 하는 거죠. 야, 이거 저런 상태 좋아? 오케이. 이거 체크하는 거죠, 여기다가. 오케이. 외관 어때? 프로그램 작동 잘 돼? GPS 수신돼? 이건 통신이에요. 통신 상태. 그 레포트, MMI 뭐 이런 거 다 쓰는 거죠. RTO가 제일 중요하죠. 요거 하나씩 쓰는 거예요. 저 보세요. RTO에서 관제하는 게 차단기, UPS, 변압기, 발전기, 뭐 ATS 다 돼. RTO가 통제하는 게 너무 많아. RTO 하나 먹통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현장에 거의 붙어 살아야 돼. 터널 진입 차량 실시를 이것도 통신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기 점검할 때 요 표를 하는 거고. 전기실에 대한 이거는 그거죠. 그거죠. 그 전기 선임자는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선임자가 하는 측정치. 이건 아파트랑 똑같죠? 다를 게 없죠. 그죠? 이거를 한번 쭉 보세요. 이건 아파트랑, 일단 빌딩이랑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기협회에서 정한 그 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를 게 없어요. 예, 요 밑에서는 이제 다를 게 없습니다. 소방은 이제 소방협회에서 만든 거죠. 소방시설협회에서 만든 표 그대로 쓰는 겁니다. 소방설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된 사람은 이거대로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위에는 전기선임자, 이거는 소방선임자, 이 두 개가 있고, 위험물 또한 소방설비 그거로 나갑니다. 그 기름 탱크가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이상으로 오늘 터널에서 어떤 업무들을 하는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 한번 쭉 보셔야겠죠. 이 파일 자체를 직접 한번 보셔도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궁금하신 분들은 또 질문하시고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질문을 하실 분들은 구독을 하시고 질문을 해주세요. 예, 저도 땅 파서 영상 만드는 거 아니니까 최소한의 예의 아닙니까, 그쵸? 예, 구독을 해주십시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놀러 가겠습니다. 오늘 업무 저는 8시부터 시작했고 30분 지났네요. 이제 편집해서 올리고 1시간 정도 들어가겠네요. 자, 영상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